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격 어린이 역사 추적 드라마 슈캉 타임머신 탐험대장 은동진 은대장입니다. 슈캉 탐험대원 이소민입니다. 슈캉 탐험대 서현재입니다. 자, 우리 두 대원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나기 전에 이 은대장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두 대원들 절대 은대장의 말을 끊으면 안 돼요. 네. 어디 갔지? 선생님. 얘들아, 우리 대원들 은대장 봐야지. 은대장의 강의를 봐야 돼요. 선생님 왜 거기 있어요? 여기에요, 여길 봐요. 춤추네? 지금 춤추라고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린 시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또 이해하려면 아버지 태종 이방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적장자가 아니죠.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 배다른 동생들을,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 동복 형제들을 죽인 후에 드디어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그가 바로 3대 태종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위에 오를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줬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처가 쪽 사람들입니다.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를 비롯해서요, 처남들도 정말 큰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이런 생각을 하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힘이 너무 강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의 아들들이 왕권을 행사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처가 쪽 집안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부부간의 갈등이 극을 치닫습니다. 그때 세종의 나이는 11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종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입니다. 적장자, 첫째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첫째 아들 형 양녕대군은 이미 세자로 책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충녕대군은 항상 형의 자리에 욕심을 낸다라는 의심을 받고 죽을 위기에도 놓이기도 하죠. 세종의 유일한 안식처는 책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독서왕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실록에는 세종대왕의 성격을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성격이 고약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걸 놓고 흔히 역사학자들은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죠. 세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치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브레인, 세종의 손과 발이자 세종의 싱크탱크, 바로 정책연구소와도 같은 곳이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왕실 도서관입니다. 세종이 들어갑니다. 신하들아, 나 이번에 이런 토지제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집현전에 있던 신하들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꽂혀있는 예전 책들을 막 꺼내봅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에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의 정책에 조언을 가기도 하고요.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면서 나라를 위한, 백성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던 곳이 바로 집현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편찬 작업과 수많은 과학기구도 만들게 되죠. 이 과학기구는 다음 장량실 편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훈민정음, 삼강행실도, 칠정삼, 농사직설 같은 수많은 책들이 나왔던 곳이 바로 집현전 되겠습니다. 세종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다른 수많은 업적을 다 합쳐도 훈민정음 창제를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죠.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그걸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로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훈민정음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어 단체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하게 되면 무려 11,000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훈민정음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를 그대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다라는 거죠. 이 독창성 그리고 이 유용성은 전 세계에서 극찬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보다 난이도 면에서는 더 어려운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활발한 영토 확장, 북방 개척 되겠습니다. 조선은 초기 때부터 북방의 여진족의 침입을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이 여진족을 정벌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최윤덕 장군을 통해서 압록강 유역의 4군,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두만강 유역의 6진을 개척합니다. 이 4군 6진 설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영토를 확립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두대원 어떻게 세종대왕의 업적 강의 잘 들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슈칸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